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프가 이번에 투도어 모델과 다양한 파워탑 모델 등 라인업 확장을 하면서 지프의 풀 라인업을 형성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를 경험하기 위한 미디어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프 랭글러 중에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랭글러 중에서 파워탑 모델을 제외하고 가장 최상위 모델 포지션을 하고 있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프 랭글러 사하라의 고급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다른 모델들이 오프로드의 성격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각종 편의사양이라던가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18인치 휠 혹은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는 스페어 타이어 캡 등 다양한 요소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춰서 일반적인 랭글러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프로더라던가 강인한 SUV를 원하는 분들 외에도 수입차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랭글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랭글러 오버랜드가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의 보닛 아래는요, 기존의 랭글러와 동일한 파워트레인 셋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72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2.0 터보 엔진을 중심으로 하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합니다. 여기에 2.7대 1의 기어비를 갖고 있는 셀렉트 트랙 AWD 시스템을 통하여 4바퀴로 출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랭글러 오버랜드는요, 리터당 9.0km의 복합 연비를 확보했고, 도심은 8.3, 고속은 10.0km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2톤이 넘는 체격과 이 거대한 골격 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현실적인 그런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시선에 끄는 거는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윈드실드가 수직으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이 캐빈룸의 유리도 굉장히 높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방 시야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다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4도어,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 사양이거든요. 3m가 넘는 휠 베이스를 갖고 있고, 또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2열 공간 탑승자가 있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다소 제한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차량, 그러니까 좀 터프하고 강인한 오프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큰 차량을 타면 늘 아쉬워하는 게 바로 시트 포지션이에요. 아무래도 이 탑승자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낮은 시트 포지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누가 앉더라도 만족스러운 시야와 만족스러운 여유 공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서 주행을 좀 더 느껴볼게요. 자, 272마력과 40.8kgm의 토크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아주 매끄러운 가속력을 선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확실히 4기통과 6기통의 그 심리적인, 또 그리고 엔진의 회전이라던가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기통 엔진이었던 펜타스타가 조금은 그리워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일상적인 도로에서 가속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토크 자체도 워낙 우수하고, 또 워낙 향상된 AWD 시스템의 이 트랙션 배분도 우수하고요.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도 상당히 매끄럽고 아주 효율적인 변속을 선사하면서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펜타스타 엔진보다 훨씬 우월하고, 또 펜타스타 엔진의 그런 추억이라던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은 지워내기에도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바로 오르막길에서예요. 이 오르막길에서는 터보 엔진의 그런 터보렉은 물론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펜타스타 엔진의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낮은 RPM부터 꾸준히 끌어올라가는 그 출력의 그 전개가 조금은 그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 만족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좀 이 랭글러의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연흡기가 조금 그리워지실 것 같은데 판매량이 좀 뒷받침되면 그래도 펜타스타 사양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변속기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변속기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이 랭글러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거는 오프로드도 잘 달리는 차겠지만 온로드에서의 매력이 더 향상되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변속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또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 군더더기 없고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을 좀 걸러주는, 다듬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이제 오프로더의 강점보다는 온로드에서의 단점을 지우고 조금 더 올라운더의 매력을 갖추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랭글러가 그런 기능이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랭글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췄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량의 주행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조향감 자체는, 그러니까 조향의 무게 자체는 되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 여전히 조금은 둔한 반응은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뭐 랭글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랭글러의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속도가 높았을 때도 제법 차량이 잘 따라오고 반응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상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일상 속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점은 바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아주 잘 걸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레임 바디에 캐빈을 씌운 차체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울림은 좀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랭글러를 떠올려 봤을 때 지금의 랭글러가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을 선사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랭글러가 정말 매력적으로 변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글쎄요, 일부 운전자분들은 이 터프하고 그 강렬했던 그 원초적이고 마초적인 그 랭글러를 좋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별도의 모드라던가 혹은 별도의 패키징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은 사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건널 수 있다라는 랭글러 사하라인데 사실 이 차량은 락크롤링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루비콘에 비해서는 조금은 여리고 이제 승차감의 셋업을 맞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사실 루비콘과 사하라가 비교했을 때 사하라가 좀 뒤처지고 좀 부드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오프로드 성능 부분에서는 의심할 게 없다고 봐요. 물론 오늘 시승 행사에서는 이 오프로드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고 정말 약간 요만큼 맛보기만 한 게 전부긴 하지만 사실 이전의 시승을 통해서 이 랭글러가 얼마나 강인하고 여전히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랭글러가 도심에서 너무 부드러워졌는데 오프로드의 매력도 유지하고 있을까? 라는 우려나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걱정 없이 이 랭글러를 마주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이번 랭글러를 시승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상품화 부분이에요. 사실 상품성이 이전의 랭글러보다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우선 9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알파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우수한 듣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 FCA가 각사의 차량에 정말 다양한 안전사양 및 주행 편의 장비를 첨부하고 있거든요. 이 랭글러 또한 정말 다양한 안전장비와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소리도 꺼놓고 알람도 꺼놓긴 했지만 뭐 전방 추돌 경보도 있고요. 정말 이제
이 센터페시아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기능을 살펴보면 이렇게 랭글러가 다양한 기능과 옵션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해진 그런 다양하고 우수해진 상품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랭글러가 이전의 랭글러는 사실 좀 투박하고 강인한 이 외형적인 존재감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랭글러는 시대가 요구하는 차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랭글러 특유의 강인하고 이제 거대한 존재감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보다 그 이면 속에는 공기역학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효율과 환경에 대한 고민도 이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 주행 편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얻게 되는 그런 감성적인 만족감까지 하나씩 충전해가고 채워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를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랭글러 투도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차량들을 한 번 더 시승하면서 새로워진 랭글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